공익근무요원이 미성년일 때 선생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이죠. 도를 넘어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집착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결과적으로는 학교를 떠나게 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행위가 스토킹을 해왔다며요. 예, 계속 되다 보니까 2번이나 개명을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도 여러 차례 옮겼고 시민조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옮겼는데 딸에게까지 협박을 가했고 이것이 조주빈과 연결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공익근무요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공익근무요원이 되면서 새 주민번호와 주소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전산에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항의했더니 정부 당국이나 경찰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 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시사전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간신문의 저 사진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로마 성 베드로 성당 앞 광장 텅 빈 광장인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혼자서 기도드리는 모습. 그 라틴어로 우르비 에트 오르비 로마 도시와 전 세계에라는 제목의 축복과 강론을 했대요. 우르비 에트 오르비. 우르비 에트 라틴어 아세요? 지금 그것만 압니다. 지금. 그래요? 네, 들었으니까. 저는 그냥 적어온 건데. 들었으니까 지금. 이 들어서 하는 거지 실제로 아는 건 아니죠.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정의영 중대본부장도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주말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 늘었어요. 네, 조금 늘었습니다. 네, 100명은 안 넘었더라고요. 네, 78명이 추가 확진돼서 확진자는 9,661명, 사망자 좀 늘어났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이제 158명인데 문제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참 이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사망자가 158명.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10,000명 넘었죠. 네. 유럽의 사망자가 3만 명인데 3분의 1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나왔고, 그렇죠. 스페인도 2위가 이제 스페인이라고 스페인도 그러고요. 늘어나고 있고, 네. 미국도 거기도 7,000명 정도 됩니다. 스페인은 무슨 오래된 공주도 뭐 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얘기 있었고, 일본에 그 얘기 들었어요. 일본의 그 유명한 그 개그맨 코미디언 올로 그분도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던데 참 아직 팬데믹이라는 게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국은 보리스 존슨 그 총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찰스 황태자도 그렇대요. 유명한 사람들이 외국인 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이제 확진자가 이제 늘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대책을 내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현재는 37.5도 이상의 유증상자가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을 못하게 한 조치는 저번 주에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는 어느 나라에서 오든 모두 자가격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한국에 들어오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온 사람들만 보름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이제 전 세계로 확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그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 의무적 자가격리자만 해도 하루 평균 3,700여 명에 달하는데 이보다 더 많은 수가 추가가 되면 격리를 좀 어디서 시킬 것인가 뭐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주말에는 영국에서 들어온 외국인이 자가격리 수치가 어겨워서 이제 논란이 됐어요. 근데 뭐 자가격리를 어긴 것은 이미 뭐 며칠 전 됐습니다. 좀 됐습니다. 날짜가. 그러니까 30대 영국인 A 씨가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을 했는데 지난 24일 날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자가격리도 필요한 것이고 마스크는 당연히 쓰고 있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또 치료비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정부 방침은 지금 어기면은 무관용 원칙을 좀 제시했는데 그리고 이제 유럽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그 우리나라의 신한류 제품이 뭔지들 아시죠? 진단키트. 그렇죠. 바이오 제품. 보니까 이 루마니아 수송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내려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진단키트, 방호복 이런 거를 수송해서 가는 그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 항공기가 나토 항공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 중국이 레이더망에서 상당히
화들짝 놀라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그래요? 네. 저보다 더 알고 계셨네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빨리 수송기를 구해서 이게 전략물자의 개념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빨리 수송을 해야 되는 만큼 또 중국은 또 그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목적의 항공기, 수송기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초기에는 또 화들짝 놀랐던 거죠. 예, 이게 그랬군요. 네. 군용기가 인천공항에 내리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인데 그렇죠. 특별히 국내에서 좀 허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민간공항에서. 또 그런 게 있었구나. 최일공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1개국이 대한민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 진단 키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81개국. 네. 자, 우리나라 얘기 좀 들어오자고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어제 뭐 뉴스 시간에도 많이 나갔는데 네네. 또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네, 또 강행을 했습니다. 뭐 이미 지금 방역 수칙을 어겨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번 주말에도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강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대규모 예배 근처 주민들이 지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교회 관계자들이 교회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막고 이 취재진이 접근을 하면은 좀 막거나 심지어 이제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과 시청 직원들이 뭐 오니까 이 예배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었는데 하지만 이제 서울시도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 예배 참석자들을 형사고발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근처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그 영상 채증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다 신원 확인해서 그 고발 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입니까? 네, 1인당이요. 네. 이게 정부나 보건당국이 예배를 좀 자제해달라는 이유는 다른 거 없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인데 대다수 교회도 이제 잠정 중단하고 있는데 일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근데 미래통합당 한기안 대표가 페북을 썼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네. 감염이 없다. 그렇습니다. 교회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있잖아요. 예배가 강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비판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페이스북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교회 내 감염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뭐 이것이 특정 종교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헌금도 계좌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두고서 교회에 대한 마치 압박인 네. 것처럼 또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특정 종교가 아니라 사찰, 성당 또 교회까지 일정한 시기 지금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한 협조 차원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교회 내 감염이 없다라는 건 명백한 황교안 대표가 올린 그 글은 명백한 가짜 뉴스인 거예요. 맞습니다. 뭐 은혜강 아니 뭐 성남 은혜강교회에서 네. 73명 만민중앙교회도 나왔죠. 있죠. 부산 온천교회, 네. 수원 생명샘교회, 종로 명륜교회, 구로 만민중앙교회 네. 예?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교회 내 감염이 없다. 이건 참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허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3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어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오늘 비상경제회의 결과 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이 중산층을 포함해서 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 와 네. 최대 100만 원. 가구당 100만 원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밑줄을 바꿔야 돼요. 중요합니까? 네. 100만 원 중요합니까? 가구당 100만 원입니다. 예. 네, 최대 100만 원입니다. 별이 몇 개입니까? 별이 네, 100만 개. 100만 개. 네. 100만 원. 개. 네.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또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를 한 만큼 노력에 대해서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총선 직후 이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비상경제회의에서는 4대 보험과 관련해서 유예하거나 감면되는 조치들도 대거 포함이 됐고요. 예. 4인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5인 가족이라도 최대치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입니다. 예. 3인 가족은 8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취약계층 국민을 좀 돕고 소비 진작해 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가 필요한 조치죠. 잡아야 네네. 될 것 같고 하여튼 신속하고 가감하게 이 조치가 네. 빨리빨리 좀 시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그 주한 미대사 이름 뭔지 알죠? 해리 해리스. 해리 해리스 이분이 칼럼을 썼는데 네.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인류 공동의 적에 함께 맞서 싸우며라는 제목의 칼럼인데 네. 한국의 대응이 바이러스와 성공적으로 싸우는 모범 사례다. 그러면서 전 세계 시민까지 보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투명한 조율은 위기 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세우는데 핵심이다. 투명성이 생명을 살린다. 이러면서 상당히 우리 방역 당국에
예방 정책에 대해서 극찬을 했더라고요. 네네. 또 이 칼럼 내용이 해리 해리스 대사에 대한 이미지 또 반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예, 한때 또 이 한국과 관련해서 지나친 압박이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방위비 그런, 분담금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해리 해리스 대사 네. 이미지 반전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해리 해리스 전화번호 87 네. 87이에요?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전 의원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어요. 네, 처음에는 안 간다 그러더니 갔어요. 맞습니다. 네, 뭐안 간다고 하더니 이게 원래는 갈 생각이 있었는데 이 미래통합당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했다라면서 공동이면 안 간다. 그럼 단독으로 간 겁니까 선대위원장 지금은?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총괄하는 자리에 이 김종인 전 의원이 이제 앉았는데 지난 목요일에 이 합류 소식은 알려졌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이 공식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첫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 나라를 경영한 능력도 없다는 걸,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요. 스스로 드러낸 정권은 심판마다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64년 전 9월을 새로 캐치프레이즈로 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우리 무겁당은 선대위원장 누군지 알죠? 선대위원장은 최일구죠. 그렇죠. 네. 당 대표면서 선대위원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단독이죠. 황교안 대표는 또 이 무소속 출마자들은 영구적으로 복당을 불허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놨어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칙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자들이 사실상 해당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만큼 무소속 출마자들이 다시 한 번 더 복당하겠다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현실적인 또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PK나 TK 지역에는 경쟁력 있는 무소속 출마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선되면 당으로 돌아가겠다. 네. 이렇게 되면 미래통합당 후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복당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낙연 종로 이제 후보라고 그래야죠. 전 네네. 총리. 이제 그냥 종로 후보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후보 네. 수식이 이제 너무 옛날 길어요. 거라. 네. 지난 주말에 이제 호남 지방을 돌았더라고요. 아,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첫 공식 일적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전북 군산을 처음으로 찾아갔고요. 그리고 남원, 순천 이렇게 이어갔는데 이 지역들 모두 이 무소속의 현역 의원 지역구입니다. 네. 근데 이 남원 유세 현장에서 이 무소속 이용호 의원 측과 이제 충돌이 있었는데 예. 그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오가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고 그러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본인도 마스크를 착용 안 해놓고 막 이렇게 반박을 하는 일이 저도 있었어요. 뉴스에서 그 영상 봤어요. 예. 갑자기 이낙연 후보가 뭐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뛰어 들어와 가지고 이용호 네. 현 의원이죠. 맞습니다. 현재 이용호 네. 의원이 워낙 이제 국민의당으로 지난번 당선이 20대 됐죠. 당선됐다가 현재 이제 무소속인 거고. 예. 하여튼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을 이제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건 또 내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이 예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선전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쯤 나와요? 열린민주당? 이거 수치를 이야기하면 조사 결과를 다 읽어줘야 돼서 알겠어요. 예.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곤혹스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자매 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인데 네. 열린민주당 쪽으로 지지층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긋기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명분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시민당이 후순위를 받고 있는 인재 영입 이 후보들이 많이 당선돼야 되는데 자칫 이들이 당선이 못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해찬 대표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뚱블리 정상근 기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자, N번방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N번방에서 그 성착취 영상을 보기만 했어도 경찰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 네, 경찰이 그렇게 지금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법리 검토에 나서고 있는데 워낙 대화방이 많은 탓에 이 정확한 숫자가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이 최소 수만 명에 해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 단순히 보기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마땅한 규정은 없거든요. 근데 다만 이 텔레그램의 특성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소지를 하고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이 보는 순간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지 행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는 순간 저장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클릭을 하는 순간
그냥 거기서 뭐 스트리밍으로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다운 받아져서 그 다음에 재생이 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보는 순간 소지를 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자동 내려받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기존 판례 그리고 이 특성 등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최종 결정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그 대목이. 알겠어요. 끝나고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네네. 저한테는. 청취자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조주빈하고 아동 살해를 모의했다는 그 공익근무요원. 네. 무섭더라고요. 이 공익근무요원이 미성년자였을 때 학교 선생님과 선생님이, 관련돼서 예. 아주 어떤 밀착 관계였었는데 그 밀착 관계라는 게 학생의 선생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이죠. 도를 넘어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집착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 학생이 결과적으로는 학교를 떠나게 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행위가 스토킹을 해왔다며요. 그 계속 선생님을.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름까지 바꾸고 2번이나 개명을 했고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도 여러 차례 옮겼고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옮겼는데 딸에게까지 협박을 가했고 이것이 네. 조주빈과 연결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공익근무요원으로 가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행정기관에다가 이건 문제가 된다. 난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수십만 명이 동의를 냈어요. 그 선생님이 올린 거죠. 그렇죠. 청와대 청원에.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공익근무요원이 되면은 여러 주소지도 옮긴 겁니다. 이사도 수없이 갔던 거예요. 근데 공익근무요원이 되면서 새 주민번호와 주소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전산에 접근할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주민센터에도 근무하고 뭐 사회복지병원 같은 데도 근무하고 그랬다며요. 그랬더니 그것을 항의했더니 정부 당국이나 경찰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건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거 말이 안 되는 한번 거죠. 이 소리 한번 들려줘야 돼.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네. 이거. 참. 오늘 그 대구 지방법원에 네. 류영재라 판사라는 분이 네. 칼럼을 역시 기고를 한 게 있어요. 제목이 디지털 성범죄에 올리는 한 판사의 반성문. 그래서 조주빈과 같은 이 성착취 영상물에 대해서 네. 그동안 이 사법 당국이 너무 손바닥이 처벌한 거에 대해서 반성문 쓰겠다 이러면서 칼럼을 올려놨더라고요. 지금 네. 배 소장이 얘기한 그 부분 있잖아요. 네네. 이 정부 당국에서 이거 새로운 21대 국회라든가 이거 정확하게 엄격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된다고 근데 봐요. 요즘 칼럼에 중독돼 계셨나 보네요.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드리기 전에 네.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야 되겠네. 190님이 혼자 다 해먹으시네요. 아까 제가 선대본부장까지 겸직한다고 그러니까 이러시는 네. 것 같은데 뭐 다른 분 있어요? 뭐 어쩔 도리가 없죠. 없죠. 네. 뭐 의원총회 열어요.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죠.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의원이 있습니까? 그 비밀을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정부가 퀴즈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4인 가구 기준 최대 얼마까지 지원될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전상 기자. 네. 지금 3인 가족이죠. 저는 3인 가족입니다. 네, 3인 가족은 80만 원. 자, 4인 가족이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가 더 많아지게 되나요? 뭐 한 20만 원 더 주겠죠. 뭐. 네. 힌트를 달라고요. 힌트. 아니, 정답은 공개 안 했습니다. 자, 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